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끼리 화목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낌.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행복이 있지만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며 사이좋게 지낼 때 느끼는 행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족 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철없는 저희 두 동서들이었습니다. 두 동서들을 시원하게 혼내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충청도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지역에 있는 공장의 구매팀에서 일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른 공장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참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비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다 잘해주시더군요. 남편한텐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어요. 다들 다정한 성격이었는데 다 같이 밥을 먹던 중 셋째 예비 시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형이랑 결혼하고 나서 혹시라도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형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젠 저도 직장 다니고 어엿하게 돈 벌고 있으니까 형님이랑 형수님이 힘드실 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이번엔 막내 예비 시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요. 저희 형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희 형 어릴 때 공부도 잘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형이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20살 되자마자 취업해서 저희 학비까지 다 대준 거예요. 게다가 학비뿐만이 아니라 자취방 월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시누이까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돈으로만 도와줄게, 우리한테 아빠 역할도 다 해줬잖아. 오빠가 나랑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얼마나 어른스러웠는데 솔직히 오빠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정말 큰 역할 많이 했지. 새언니, 우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고른 여자니까 새언니도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제 곧 가족이 될 거니까 사이좋게 지내봐요. 시댁하고 불화가 있는 집도 많은데 전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잘해주니 정말 좋았어요. 결혼 후에 첫 명절이 되었을 때도 가족들끼리 너무 화목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형수님, 저는 제가 전부 부칠 테니까 앉아서 쉬세요. 저희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잘하거든요. 에이,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여태까지 도련님들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나서시더군요. 아니지. 그동안 자식들이 많이 도와줬으니 오늘은 우리 집의 제일 큰 어른인 내가 해야지. 며느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거 옆에서 구경이나 하거라. 내가 우리 아들이랑 예쁘게 잘 살라고. 너랑 결혼시킨 거지 일부러 먹으려고 결혼시킨 게 아니잖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그럼 우리 다 같이 준비해요. 역할 나눠서 하나씩 맡아서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우리 음식 빨리 준비하고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라도 떨어요. 그렇게 저의 첫 명절은 정말 즐겁게 지나갔답니다. 저희 시누이는 참치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보고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골에 살면서 참치회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시누이의 가게에 가서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아가씨, 참치회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아니, 내 친구가 참치회를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입에서 싹 녹는다고 했거든요. 전 사실 그 말이 과장된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사실이었네요. 아니면 아가씨네 가게에서 먹는 참치회라서 더 맛있는 건가? 어머, 참치회를 아직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으이그 오빠, 여태까지 새언니한테 참치도 1번 안 사주고 뭐 했어? 새언니 서울이라 자주 오긴 힘들겠지만 올라올 일 있으면
저희 가게 들러서 꼭 드시고 가세요. 다음번엔 오빠 말고 친구분들이랑 오셔도 되고요. 진짜. 그래도 돼요와 내가 아가씨 덕분에 이런 고급 음식도 먹어보고 정말 고마워요. 다음엔 제가 친구들 데려와서 많이 팔아줄게요.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아들도 하나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 좋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다.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쉬고 계셨는데 자꾸만 생활비를 벌겠다고 일을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서 편히 쉬시라니까 왜 자꾸 일을 찾아서 하세요? 자식들이 용돈도 드리는데 그걸로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시면 되죠. 그래도 그게 아니지 내 자식들이 취직해서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어미가 돼서 어떻게 그 돈을 그냥 받아. 그리고 난 평생 동안 일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쑤시고 영 힘들어서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싫었는데 아무래도 성격이 워낙 부지런하시다 보니 집에서 쉬는 게 적성에 안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에게 삼계탕집을 하나 차려드렸습니다. 테이블이 8개 정도 들어가는 작은 가게였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운영하시기엔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군요. 아이고 너희들도 애 키우고 살려면 들어갈 돈이 많을 텐데 이렇게 식당까지 차려주고 너무 고맙구나 며느라 이게 다 네 덕이다. 세상에 남편이 떡하니 시어머니한테 가게 차려주겠다는데 그거 한 번에 이해해주는 며느리 별로 없거든.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 나이에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사실 저희도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남편이랑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어 가게를 차려드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다고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생활이 있고 아들도 키워야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왜 이렇게 야속한지 남겨두었던 그 돈을 홀라당 뺏어가고 말더군요. 남편이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들고 날라버렸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배신감 때문에 남편이 그날 이후로 엄청 우울해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계속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점잖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돈 벌면 되지 나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랑 우리 우주랑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기운 좀 내봐. 시어머니도 남편이 친구한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삼계탕 집을 정리해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죠.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이미 해드린 가게를 뺏고 싶진 않아서요. 그래도 저랑 시어머니가 위로 많이 해주니까 남편이 점점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열심히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압구정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싸 보이는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보단 저를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동안 가장 역할하면서 고생한 데다 시어머니한테 삼계탕 집도 차려드리고 최근에 사기까지 당한 걸 알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시댁에 가면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저랑 남편한테 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본 동서가 입을 삐죽거리는 걸 목격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셋째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5살 된 저희 아들이 자꾸 목이 마르다고 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1형 당뇨를 진단받고 말았습니다. 1형 당뇨는 소아당뇨라고도 많이 부르는 병인데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2형 당뇨와는 다르게 췌장의 기능이 거의 없어서 관리가 힘든 병이라고 하더군요. 치료비도 비싼 건 물론이고 수시로 혈당도 체크하고 인슐린도 맞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하필 우리 우주가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나 우리 우주한테 바라는 건 건강하게 자라는 거 하나뿐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힘든 병을 우리 우주한테 내려주냔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듣기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울기까지 하시더군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예쁜 손주한테 그런 큰 병이 문을? 이럴 때일수록 엄마인 네가 마음 굳게 먹어야 된다. 그 어린 것이 치료받느라 힘들 텐데 내가 엄마로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 대신 너한텐 내가 용기를 주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너를 어떻게든 도와주마. 돈은 못 주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겠다. 군내 약속하마.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힘내서 저희 아들을 치료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 명절 때였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손주 돌보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모신 좀 시켜줘야겠어? 시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삼계탕을 손수 끓여주시더군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닭다리도 하나 뜯어주셨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고생 많이 하니까 닭다리 먼저 먹어라. 부족하면 다른 음식이라도 더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셋째 시동생이 봉투 하나를 남편한테 건네더군요. 형 요즘에 많이 힘들지? 몇 푼 안 되지만 이거 우주 치료비에 좀 보탰어. 내가 가까이 살면 자주 들러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멀리 살아서 이런 것밖에 도움을 줄 수가 없네? 뭐 이런 걸 뭐 하러 줘. 아니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너도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니? 아니야. 내가 힘들어봤자 형이 여태까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얼른 받아. 그런데 한동안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저희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영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형으로서 동생들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여주고 너희한테 괜히 부담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우주가 아픈 게 형 잘못도 아니잖아. 아무래도 내가 우리 우주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우주한테도 그런 큰 병을 얻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장남이 돼서 우리 가족들한테 걱정이나 끼치고 명절의 분위기까지 이렇게 침울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형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여태까지 형이 희생해서 우리 가족 이만큼 잘 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동생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이 돈 받아서 치료비 했어. 나 형한테 해주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 시동생과 남편은 부둥켜 안고선 계속 눈물을 흘리더군요. 지켜보던 저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동서는 말도 없이 혼자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냥 바람이나 쐬려나 보다 싶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하셔서 제가 사다 드리려고 잠깐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시댁가 카페 테라스에서 동서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동선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남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울어?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맨날 아주버님이랑 형님 걱정하는 것도 꼴싸나워 죽겠는데 다 큰 남자 둘이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 보니까 나 아주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휴 장남이면 장남답게 굴어야지 왜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나 몰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서 앞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확 뺏어버렸습니다. 동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남편 보고 능력이 없어서 구질구질하다고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을 계속 연속으로 겪어서 힘든 사람한테 위로내주지 못할 망정 꼭 그렇게 욕을 해야겠어. 형님, 그게 아니라요. 아이 그냥 친구랑 통화하다가 친구가 먼저 시댁 욕을 하길래 저도 맞장구 쳐줄 겸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제가 설마 진짜로 아주버님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럼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데 동서 일하는 거 서방님도 알아? 내가 막 서방님한테 말해버릴까? 그건 안 돼요. 저희 남편, 아주버님이랑 형수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두고 나서는 사람인데 제가 전화를 욕했다고 얘기하시면 저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저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딱 용서해 주세요. 동서 내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동서를 끌고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따끔하게 말을 해서 그런지 동성 그날 이후로 대놓고 저와 남편을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그때 일은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일단 두고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셋째 동서가 낳은 딸의 돌잔치가 되었어요. 저는 나름 아침부터 머리도 손질하고 예쁘게 꾸미고 갔답니다. 그런데 셋째 동서가 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명색이 저희 집안에서 어머님 다음으로 대장이신데 머리가 그게 뭐예요? 왜 내 머리가 어때서 나름 집에서 손질해 본 건데 그렇게 별론가? 아무래도 형님이 손재주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지 말고 저희 미용실에 한번 오세요. 제가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동선 꼭 자기네 미용실에 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동선회 미용실에 구경도 갈 겸 한번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동네 미용실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갔는데 가보니 직원들도 많고 인테리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미용실 의자에 앉으니까 동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머리에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아니 이 동서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줘. 난 머리 스타일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아 그래요? 그럼 저만 믿으세요. 형님, 제가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동서는 제 머리를 열심히 만졌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머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쁘게 해준다더니 무슨 6, 70년대 폭탄 머리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동서 무리가 이게 뭐야 예쁘게 해준다면서. 네. 예쁘게 해드렸잖아요. 형님한테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방금 파마한 거라 좀 뽀글뽀글해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다 예쁘게 펴지는 머리예요. 원래 파마라는 게 당일날은 훨씬 더 뽀글뽀글해 보이는 게 당연하니까 저는 동서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간 순간 저는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선 아무리 비싸도 5만 원이면 할 것 같은 머리인데 세상에나 영수증에 5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동서 가격이 이게 맞아? 공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야? 진짜로 50만 원이라고? 네, 제가 형님한테 해드린 펌이 특수펌이라서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클리닉도 좋은 걸로 넣었어요. 그래도 이거 제가 엄청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압구정에는 다른 미용실 가시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실걸요? 아이고 파마 1번 했다가 아주 집거덜 나겠네. 알았어? 이미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너무 큰 지출에 가슴이 쓰렸지만 미용실 가격표를 확인해 보니 원래 이렇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비싼 것도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해달라고 한 제 잘못도 있으니 그냥 결제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더니 이렇게 가격이 비싸서 잘 버는 거였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막내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막내 동서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셋째 동서랑 둘이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막내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모였는데 셋째 동서가 막내 동서한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동서 대기업 다니면 월급 얼마나 받아? 막 보너스 받으면 그걸로 차도 사고 한다며?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인가요? 그만큼 많이 주니까 대기업이죠. 그나저나 작은 형님도 압구정에서 미용실 하시는 거면 외출이 상당하시겠는데요. 떼도 버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떼돈까진 아니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정도로 버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이 명품 목걸이도 하나 질렀잖아. 동선 돈 잘 버니까 명품도 잘 알겠네.
우리 형님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대화가 영 안 되거든. 그러고 보니 큰 형님은 중소기업 다니신다면서요? 거긴 월급 얼마나 줘요? 막내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월급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야 뭐 동서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거지 뭐. 에이 거기 직원도 몇 명 없을 텐데 벌어봤자 뭘 얼마나 번다고 그래요? 괜히 저랑 작은 형님이 돈 잘 버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죠. 막내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먹고 살 만큼 버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내가 무슨 거짓말이라도 하는 줄 알아? 동서들이야 명품 좋아하고 사치하니까 내 월급 가지고 부족할지 몰라도 난 알뜰하게 쓰는 스타일이라 이걸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말 좀 예쁘게 해 알았어? 하지만 돈 잘 버는 동서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다 같이 외식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가는 길에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장남이니까 제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내 동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설마 형님이 계산하시려고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맏며느리라고 돼도 아는 자존심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 사치예요. 사치 그냥 오늘 밥값은 제가 낼게요. 저 대기업 다니는 거 아시죠? 저 이번에 번호서 두둑하게 받았거든요. 형님네 외삼 보너스 같은 것도 없죠? 막내 동선 술만 먹으면 막말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막내 시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형수님한테 그딴 막말을 해. 참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버는 돈 합쳐봤자 얼마 안 될 텐데 돈 잘 버는 내가 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한텐 이까지 몇십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질구질하게 사는 형님한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어따 대고 형님한테 막말이야 막내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내 형님 무시하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형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돈을 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무시한 게 아니면 뭐야? 형님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윗사람이면 공격할 줄 알아야지. 집안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집안이 홀랑 무너지는 거야. 아무튼 난 너희들이 우리 큰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꼴 절대 못 본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자 막내 동선 알겠다고 대답하며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막내 동서가 조금 자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되었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을 사회자로 섭외하고 가까운 지인들도 초대해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박성심 여사님 칠순 잔치 시작하겠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들 기뻐서 환호를 했습니다. 사회자는 시어머니한테 마이크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주인공이신 박성심 여사님께서 노래 한 곡 불러주시는 거 어떠신가요? 다들 원하시죠? 아이고 자식분들께서 어머님 노래 한 곡 꼭 듣고 싶답니다. 에휴 아이 노래 무슨 노래야 민망하기 싫이. 하지만 시어머니인 마이크를 붙잡고 신나게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다들 춤까지 추며 놀고 시댁 식구들도 전부 한 번씩 나와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한창 재미있게 놀던 중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내가 우리 큰며느리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네. 큰애야 너도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네, 제가요? 저 아는 노래도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부르면 되지 자 얼른 이 마이크 봐도. 저는 아는 노래가 없어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러던 중 예전에 감명 깊게 들었던 노래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장윤정의 초혼이었어요. 저는 그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시작했답니다. 살아서는 못 갓.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신나게 노는 분위기에서 잔잔한 트로트를 불러서 그런 걸까요? 동서들이 똥 씹은 표정을 하더군요. 노래 끝내고 다시 자리에 앉으니 셋째 동서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형님 칙칙하게 노래가 그게 뭐예요? 이런 날이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흔들어 제껴야죠. 하여튼 분위기 초치는데 뭐 있으시다니까? 동성 그렇게 말하고선 고개를 휙 돌리고 술만 마시더군요. 그렇게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지인들은 다 먼저 가고 저희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때 셋째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돈 봉투를 하나 드리더군요.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 동서하고 연락해서 각자 500만 원씩으로 금액 맞췄어요.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준비한 용돈은 그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만 원이었거든요. 상황인지라 돈도 없고 대출도 있어 준비할 수 있는 돈이 그게 최선이었는데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 민망하더라고요. 이윽고 막내 동서도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저도 제가 준비한 5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셋째 동서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 돈 봉투가 왜 이렇게 얇아요? 딱 보니까 30만 원 아니면 뭐 50만 원 했겠구만. 형님은 어머님이 이 나이까지 식구들 다 힘들게 키우셨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적어도 500만 원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유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자 이번엔 막내 동서까지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그렇게 능력 없는 것도 죄예요. 죄.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형님 자리 내놓으세요. 차라리 막내인 제가 형님 할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쾅하고 내려치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말 버릇이야? 당장 그 개똥 같은 소리 집어치우지 못해. 왜요? 아,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솔직히 맞는 말 한 거잖아요. 큰 형님이 맏며느리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꼴랑 50만 원이 뭐예요? 저희가 형님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식당도 저희가 돈 모아서 예약한 거거든요. 어머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셨어요. 신고 계시던 고무신을 한 짝씩 벗어서 두 동서들한테 던지시더군요. 이 못된 것들아 그만하라고 했지? 너희들 언제까지 돈돈거릴 거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 누구 덕인 줄 알아? 영수는 어디 말해봐. 너 대학 누가 보내줬어? 너 공부할 때 책값이며 뭐며 한 누가 내줬어? 그리고 영철이 너도 어디 말해봐. 너도 대학 누가 보내줬는지 말해보라고. 너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 그 월세다. 누가 내줬어 생활. 누가 내줬냐고. 너희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 가장 역할 누가 했는지 알아 몰라. 그러자 셋째 시동생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셋째 동사한테 난리를 치더군요. 당시에는 당장 우리 형수님한테 사과해.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딴 소리 짓거릴 수가 있어. 당장 사과 안 해. 그러자 이번엔 막내 시동생까지 나서더군요. 내가 언젠간 이 사단이 날 줄 알았어. 저런 것도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고 있는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형이랑 형수님한테 잘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떻게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어. 당신 당장 형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왜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작은 아주버님이랑 당신까지 왜 다들 난리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의 진짜 보자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삼계탕 집도 누가 얻어준 줄 알아? 우리 큰 아들이 얻어준 거야?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한테 다 퍼주고 하나뿐인 아들은 병에 걸려 아프고 친구한테 사기까지 당해서 지금 잠깐 힘든 건데 감히 너네끼리 돈 가지고 사람을 무시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이 딴 돈 봉투 필요 없다. 너희들이 주는 돈은 받고 싶지도 않어.
잔치 구모으고 그냥 집에 가버리련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군 밖으로 휙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시누이도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올케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날에 굳이 이렇게 분위기 망쳐놔야겠어? 우리 오빠랑 새언니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이윽고 저희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재수씨들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내 동생들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영수 영철이 너희들 여자 보는 눈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들 마누라로 들여 너희들 앞으로 우리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아는 척도 하지 마. 알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저는 이 좋은 날 우리 때문에 괜히 싸움이 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길 들어보니 막내 시동생이 짐을 싸서 시댁에 아예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찾아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심했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제발 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위가 저랑 안 살겠대요. 술만 먹으면 진상이라서 저랑 못 살겠대요. 여보 그렇다고 이렇게 짐 싸들고 와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자 막내 시동생은 동서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내가 말했지 난 당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도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우리 가족 이간질 시키고 함부로 대하면 못 참는다고 몇 번 경고했어. 내가 당신하고 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 그래 당신 대기업 들어가서 잘난 거 알아? 그 대기업 들어가자고 열심히 노력했겠지? 그런데 그거 알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각자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거야. 당신이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렇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혼자 차 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그런데 더 웃긴 건 따로 있었어요. 막내 시동생뿐 아니라 셋째 시동생까지도 똑같이 짐을 싸들고 시댁에 들어갔다네요. 셋째, 동서도 마찬가지로 시댁에 찾아와 애 혼자 키우기 힘들다며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주라. 진짜로 나랑 이혼할 거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면 되겠어? 당시 사과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나한테 무릎을 꿇어? 당신이 그렇게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아무래도 우리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동서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받고 싶다면 당장 충청도에 내려와서 너희 형님한테 사인 받고 오거라. 너희들 용서한다는 사인 받고 오면 내가 두 아들들한테 이혼은 없던 일로 하라고 하마. 사인이요.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전화나 안 돼. 너희들은 용서받고 싶다면서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직접 내려가서 사인 받고 와. 알고 보니 시동생들이 마누라 교육을 단단히 시키기 위해 둘이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 내용을 다 들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동서들이 저희 집에 내려왔어요. 뭐야, 왜 둘이 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형님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희 사과 좀 받아주세요. 네. 참나 왜 갑자기 찾아와서 친한 척이야? 셋째, 동생 유명한 미용실 원장이고 막내 동선 대기업 다니잖아. 겨우 중소기업 공장이나 다니는 나 같은 천한 사람이랑 대화가 되겠어? 형님이 천하 다녀. 저희 진짜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님, 제가 형님 드리고 싶어서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최신식 고데기거든요. 형님, 그때 저희 미용실에서 50만 원이나 쓰셨죠? 이거? 쓰시면 그렇게 돈 안 들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자 이번엔 막내 동서가 저한테 쇼핑백 하나를 내밀더군요. 형님,
저도 저희 회사 화장품 가지고 왔어요. 형님. 이거 바르시면 잡지도 가려지고 얼굴도 훨씬 더 예뻐 보일 거예요. 제가 형님 얼굴을 보면서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얼굴도 갸름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신 게 솔직히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되게 예쁜 얼굴이에요. 그저 작은 형님 맞아요. 형님 완전히 쌩얼 미인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두껍게 화장하고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다녀서 그렇지 솔직히 형님이 작정하고 꾸미시면 저희 같은 것들은 형님 발끝에도 못 따라간다고요? 다들 갑자기 왜 이래 몰래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아주 오글거려 죽겠으니까 에이 형님 왜 그러세요?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희 진짜 앞으로 형님한테 잘할게요. 그동안 저희 반성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동서들은 저한테 앵겨붙으며 계속 애교를 부리더군요. 솔직히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용서받겠다고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밥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동서들 밥은 먹었어? 설마 여기까지 오면서 밥 한 끼도 안 먹고 내려온 건 아니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밥 안 먹어서 배고파요. 아유 다 큰 성인들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어떻게 기다려봐. 이왕 온 김에 밥이라도 먹고 가든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청국장을 구수하게 끓여 동서들한테 밥을 차려줬어요. 동서들은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감탄을 하더라고요. 형님 청국장이 원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저 이러다가 밥을 3공기는 먹을 것 같아요. 아유 또 오반에 맛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봐. 여기 왜 온 거야? 그러자 동서들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사실 저희 남편들이 다 가출해서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같이. 술 먹고 진상 부리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막말이나 하는 여자랑은 못 살겠대요. 아유, 그럼 그렇지 그렇게 착한 서방님들이 동서들이랑 꽤 오래 산다 했어. 그래서 서방님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해? 그거는 저희가 어머님 칠순 잔치 때 너무 실수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술 끊으려고요. 아무래도 술이 왼수인가 봐요. 동서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눈물을 훌쩍이더군요.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 못나고 괘씸했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동서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서들 내가 동서들보다 먼저 시집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시집 정말 잘 온 거야? 난 내 남편도 존경스럽고 서방님들이랑 아가씨도 존경스러워.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형제들끼리 이렇게 우애 좋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 이게 다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며느리까지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형님 저희도 서운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맨날 형님 칭찬만 하고 어머님도 형님만 더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저 올 땐 어왔니?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시는데 형님이 올 땐 아이고 우리의 부 큰 며느리 왔구나 하면서 반겨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어머님이 형님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질투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 듣고 보니까 어머님이 왜 그렇게 형님을 더 챙겨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서 도움 많이 받았다고 듣긴 했는데 학비도 내주고 생활비까지 다 내주신 줄을 몰랐어요. 게다가 가장 역할까지 하시고 어머님 삼계탕집도 차려드렸다면서요. 그런 줄 알았으면 형님한테 그렇게 막대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형님. 아유 누가 뭘 해준 걸 하나하나 따지기보단 지금이 더 중요한 거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동서들이 질투가 나서 나한테 그랬던 것 같네. 사실 나도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 그런데 어머님이 나랑 내 남편한테 미안한 게 있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젠 다들 오해 풀었으니까 질투 같은 건 하지 말고 잘 지낼 수 있잖아. 나도 동서들하고 피곤하게 싸우고 싶지 않아 동서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고 형. 그럼 저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막말을 많이 했는데도 정말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눈 한 번 딱 감고 이번엔 용서해줄게 으이그 그렇게 질투가 났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왜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서로 감정만 상하게 만들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화해하기로 했으니까 여자들끼리 소주나 한잔하자고. 그렇게 전 동사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간단한 안주에 소주를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질투에 눈이 멀어 얄미운 행동만 하던 동서들이었는데 막상 편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한창 술을 마시며 얘기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형님, 저 사실 형님 존경해요. 여태까지 질투나서 말은 좀 재수 없게 했지만 솔직히 형님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며느리잖아요. 요리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어머님한테도 엄청 잘하시는 게 너무 완벽해서 질투 났다고요. 그래서 괜히 돈으로 추잡하게 흠잡은 거예요. 저 진짜 못났죠? 형님, 저도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저 사실 형님이 그때 저희 미용실에 오셨을 때 일부러 덤탱이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너무 죄송했어요. 아유 됐어. 내가 동서 미용실에 화분 하나 선물도 못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대신 다음에 또 머리 하러 가면 그땐 폭탄 머리 말고 예쁜 머리 해줘야 돼 알겠지 아이 당연하죠. 제가 형님을 완전히 여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참 어머님이 형님한테 사인 받아 오라고 하셨는데 사인 말고 그냥 영상통화나 할까요? 셋째 동서는 휴대폰을 들더니 시어머니한테 영상통화를 걸더군요. 몇 번의 통화 연결은 끝에 시어머니가 영상통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님, 저희 보세요. 저희 진짜 사이 좋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내 눈에 흙이 들어갔나? 너의 지금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냐? 네, 맞아요. 저희 오늘 오해 다 풀었어요. 어머님 저희 되게 예쁘죠 뭐야. 하드웨어 이렇게 얼굴이 빨개 뒤에 뷰에 그 소주잔은 또 뭐고 너희 지금 술 마셨냐? 내 술 한 잔 했어요. 형님이 여자들끼리 소주 한 잔 하자고 하셔서요. 이것들이야. 너희 또 술 먹고 실수하려고 그러지? 아이 아니에요. 이제 안 그래요? 지금까지 형님이 질투나서 그랬는데 이제 절대 안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그래서 여자끼리 소주 한잔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 진짜 나쁘다. 나빠 아주 못된 며느리들이야. 근데 왜요? 난 여자 아니냐. 나도 끼워줘야지 치사하게 나만 빼고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그렇네요. 어머님도 같이 끼워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음엔 꼭 어머니까지 여자 넷이서 재밌게 놀아요. 질투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와 동서들은 모두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어요. 동서들이랑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어본 게 처음이라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우리 새 며느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구나 큰애야. 너 동서들 용서한 거 맞지? 맞아. 네 맞아요. 어머님, 제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마음 크게 써야죠. 동서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애교까지 부리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젠 이 동서들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누가 지금 당장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어. 난 그런 돈보단 이렇게 형제들끼리 우애 있고 며느리끼리 잘 지내는 모습이 훨씬 좋단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이제 죽어도 아니었구나.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제가 맏며느리로서 동서들 잘 이끌고 화목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바람에 저와 동서들도 한바탕 눈물바람이 되어버렸답니다. 뒤늦게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도 동서들이랑 화해를 하고 즐겁게 수다를 떨었어요. 시동등. 작전이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결국 그날은 동서들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고 시동생들도 다시 짐을 챙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동서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올해 설날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척척하는 거 있죠? 형님, 앉아서 좀 쉬세요. 그동안 형님이 주도적으로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오늘은 저랑 작은 형님이 알아서 다 할게요. 작은 형님이 전 부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 설거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시누이가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우리 올케들 아주 사람 다 됐네. 우리 집에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 아이고 좋다. 이참 내가 우리 참치집에서 다 쏜다. 그날 저와 시댁 식구들은 시누이의 참치집에 가서 그 비싼 참치를 마음껏 먹었답니다. 예전엔 동서들이 알면 행동만 해서 시댁에 갈 때마다 사소한 충돌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탈리아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저는 요즘 천국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온 듯한 이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깊게 대화를 나누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과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